안녕하세요. 한국고민극복협회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고 또 이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의 주제는 육아휴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은 이 사례를 또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사례고요. 선생님, 저 부만휴가 끝나고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없어서 1년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달에 출산 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돼 있는 직원의 사례입니다. 1년이라는 출산과 육아휴직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사실 이 친구의 존재가 점점 미쳐가고 있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근무 중이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저 휴직과 관련돼 있는 문제로 상담하려고요. 지금 가능할까요? 근데 직원이 도착을 해서 상담실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을 그렁거리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오면 혹시 다른 부서로 가야 하나요? 물론 기존 부서에 티오가 없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한 부서로 이동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1년의 기간 동안 빠지는데 저희가 인력 충원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육아만 하다 보니 출근이 너무 두려워요. 제가 다른 부서로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저 이제 10년 차에서 승진 대상자였는데 승진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 잘할 겁니다. 그 전처럼 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부서가 이동된다면 처음에 부서 적응과 업무를 익히느라 힘들 수는 있겠죠. 승진은 저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승진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승진이라는 것도 역시 적시에 적임자의 직책을 올리는 일인데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들어간 상황이라면 승진해서 다음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후 상담을 하던 직원은 말이 없어지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바닥만 보더니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아이만 보는 것도 힘들어요. 말도 못하고 낮가밥도 바뀐 아기를 종일 보면서 제 밥도 챙겨 먹기 힘들어요. 차라리 직장에 나와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아이 본다고 수시로 오시는데 사생활도 없고 저 정말 힘들어요. 남편하고도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고 잠을 못 자니까 제가 많이 예민해진 상황이니 두서없이 얘기해도 이해해 주세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귀해야 하는데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두려워서 잠도 안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처럼 일할 자신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간들 형편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니 돈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요. 무엇보다 요번에 승진 차례에서 본인이 이게 누락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조급증이 나고 속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결혼도 아이도 다 포기할 걸 그랬다며 우는 직원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제가 드린 솔루션입니다. 우선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누군가 출산하고 우울증 전 단계에 온 직원의 아프고 속상한 마음, 그리고 상실감을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줄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저희 직원도 엄마 역할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직장이라면 처음에는 인턴십 과정도 있고 멘토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업무를 누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는 인턴십 과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들책하진 않지만 스스로 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잊지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10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육아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이 세상 모든 엄마가 가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상담의 남편을 동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솔직하고 담백하게, 가능하면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본인의 상태를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워라밸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평화, 이 존립을 위해서 본인이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모든 관계는 상호 교류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의 언어로 대화한다면 남편도 그렇게 응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손주 너무 예쁘죠.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뭐 하나 감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생활 존중이 상호간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남편분께 SOS를 치세요. 그런 약속된 시간에 상호 합의 하에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남편분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중재가 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사절단의 중요성을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육아에 매진하면서 육아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사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머지 동료들이 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대신 직장에 복귀하셔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를 떼어내고 출근을 하면 죽을 것처럼 서럽고 눈물이 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 또한 좋아집니다. 직장에 있는 시간만큼 나의 커리어에 중점을 두세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직장이란 곳은 나를 위해 존립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요. 내가 계획한 바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내 감정과 에너지를 쏟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속상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반드시 남편 찬스가 필요합니다. 남편분께 본인의 상황과 마음이 어떤지 얘기하시고 남편분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으세요. 자, 내용이 많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도 엄마는 처음이다.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나의 반쪽 남편에게 공감받기 위해서는 상호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여자의 언어가 아니라 솔직하고 그리고 담백하게 내가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게 중재를 요청하시고 남편이 평화사절단임을 이야기해 주세요. 복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본인의 커리어도 다음 승진의 기회도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의 내용이 혹시 공감이 많이 가셨나요? 비슷한 고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 상담과 연결되어 있는 극복 솔루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